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했는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 결과 권용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회의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연준이 시장의 기대를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족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이번 회의였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된 부분은 이 고용입니다. 이번 FOMC의 핵심 키워드가 고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연준이 고용에 대해서 견조하다 또는 강하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쭉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의 둔화, 고용의 완화를 인정을 한 겁니다. 연준은 그동안 물가의 위험만을 강조를 해오다가 이번 FOMC 성명서에서는 물가와 고용 모두 관심을 갖겠다라는 입장으로 전격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의 고용에 대한 입장이 가장 주목을 끌었다는 건데 네. 그 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기존금리를 종전과 같은 5.25에서 5.5%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네. 사실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동결을 확실시했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주목이 갔던 것은 아니고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오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이번 회의에서 과연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FOMC 성명서부터 9월 인하 힌트가 조금씩 내비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성명서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을 종전대로 유지를 했는데 네. 이 부분만 보면 명시적인 금리 힌트는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성명에서 FOMC는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돼 있다라는 종전 경기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고용 시장은 둔화되고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고용이 둔화하면 아마 경기 침체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니까요. 네. 구체적으로 고용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그동안에는 연준이 여전히 강했다라고 고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완화됐다, moderated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률 역시 기존에는 여전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랐지만 여전히 낮다라고 변화를 했고요. 네네. 이렇게 고용시장에 대해서 스탠스가 달라졌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완화가 됐지만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소라는 수식어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퇴색됐다, 희석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와 함께 FOMC는 현재 물가와 고용과 관련된 위험에 모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물가의 상방 위험을 강조하던 종전 입장에서 벗어나서 고용의 하방 위험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네. 성명은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종전 대목을 지우고 이중 책무, 그러니까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의 양쪽에 대한 위험에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이어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직접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주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이 FOMC 성명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군부를 뗐다면 금리 인하 시그널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더욱더 구체화가 된 건데요. 네. 파월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고용시장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면 9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9월 다음 회의에서 정책금리 인하가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내리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8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강력한 다수가 이번 회의에서 움직이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했고요. 네. 파월 의장은 또 고용 책무에 대한 하방 위험은 이제 현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뭐 또 일부 기자가 그러면은 9월에 50bp 인하 가능성도 있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는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가 오갔다라는 말이 이제 특히 귀에 들어오는데 시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라는 반응이 나올 만합니다. 네, 시장의 당초 예상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암시를 하고 8월 달에 각종 경제 지표들을 본 다음에 8월 말에 이제 잭슨홀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네. 그 잭슨홀 회의에서 보다 더욱더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 달인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네. 뭐 비록 일부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50bp 인하까지 기대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연준이 선을 그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시장의 그런 반응은 시장 가격으로도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 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 확률로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예. 25bp 인하 가능성을 88%, 90% 가까이 보고 있고 50bp 인하 가능성은 약 12%로 그렇게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문가들은 통상 이 금리 인하를 앞둔 두세 달 전이 시장에는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말입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7월 달 고용 보고서 나오는데 네네. 이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에 있을 잭슨홀 회의에서 과연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월가를 움직이는 큰 손들이죠. 이 주요 투자은행들도 이번 회의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IB들 대체로 뭐 이번 회의가 9월 금리 인하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좀 내놓았고 동시에 회의가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대체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네. 뭐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은 FOMC 성명서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표현을 제거하고 양대 책무, 이중 책무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표현으로 변경한 것에 주목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9월 인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9월과 12월에 각각 25bp씩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에도 인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ING를 보면 9월 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을 이번 회의에서 조성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연준은 과거에도 잭슨홀을 향후 정책 변화의 신호를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이번 8월 잭슨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신호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소 급격한 통화정책 전환 그러니까 피벗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네. 시티그룹은 50bp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 파월 의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라고 그렇게 전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노동시장이 만약에 예상보다 약화될 경우 50bp 인하 가능성도 시장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남겨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생각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이 기대와 다르게 통화 정책 변경 시점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도 남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인하 시점이 9월보다 더 뒤로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꽤나 나왔는데요. 네. 그 의견들을 좀 보면 제퍼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의가 기준금리 인하의 문을 열었지만 그 폭이 매우 넓지는 않았다라면서 정책 결정문에서 노동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밝히는 점 등이 도비시했지만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ABN 암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9월 금리 인하가 기본 시나리오임을 재확인했다며 사실상 9월 금리 인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도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를 늦출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덧붙였고요. 네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정책 결정문이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했지만 점진적인 변화에 불과했다고 생각된다면서 이 은행은 9월이 아닌 12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지금 투자은행 업계 생각까지 들어봤고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졌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만약에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이 곧이어 10월에는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미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직전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당시 이 총재는 이제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 방향 전환할 상황은 조성이 이미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금통위도 의결문에서 이 향후 통화 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이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연준보다 한국은행이 좀 더 앞서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분명하게 내비친 셈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깜빡이를 켜고 좀 내부에서도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좀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뭔가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네, 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한국 내부의 문제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환율 그리고 부동산, 가계부채인데요. 뭐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런 세 가지 요인을 언급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한다든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금통위원 모두가 공감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뭐 이런 분위기로 미뤄봤을 때 이제 전문가들도 한국은행이 당장 8월에는 금리 인하가 뭐 어려울 것이고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내리는 그 시점에 맞춰서 그 뒤에 이어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